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에요. 오늘은 눈꺼풀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눈꺼풀이 너무 자꾸 처져요. 눈꺼풀 처지면서 쌍꺼풀이 점점 묻혀서 쌍꺼풀이 작아져서 고민이에요. 아니면 눈 가해가 자꾸 처져서 눈꼬리 처지는 게 너무 좀 거슬려요. 이런 눈꼬리 처짐이나 눈꺼풀 처짐, 눈 주변에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효과는 어떤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통증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쭉! 피부가 노화하면서 생겨나는 증상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눈꺼풀에 피부가 처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눈꺼풀이 내려오게 되면서 쌍꺼풀이 이전에는 이렇게 두꺼웠었는데 점점 내려오다 못해 속으로 숨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눈꼬리가 처짐이 있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점점 이것도 노화가 되면서 눈꼬리가 다시 내려온다거나, 쌍꺼풀의 두께가 안쪽에는 도톰하게 있는데 가해 쪽에 점점 묻히면서 쌍꺼풀의 두께가 다르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이런 눈꺼풀 처짐을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 보통 이런 미용적인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속눈썹이 점점 내려와서 눈을 찌르게 되면 충혈이 반복되게 되면서 결막염까지 생기게 되는 이런 질환들까지 유발하게 되거든요.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되면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두시거나, 아니면 난 부작용이 무서워서 싫어, 아니면 그런 거 시술했다가 너무 어색해지면 어떻게, 난 티나는 거 너무 싫어,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눈꺼풀 처짐 해결 방법 첫 번째, 바로 눈꺼풀 실 리프팅인데요. 눈꺼풀 처짐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불편감이 심해서 대중화되지는 못했던 시술인데요. 왜 그랬냐면, 이전의 눈꺼풀 리프팅은 이렇게 눈꺼풀을 따라서 실이 들어가고 이마를 가로지르면서 위쪽으로 눈꺼풀을 이렇게 쭉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눈꺼풀 리프팅 방법은 이마를 가로지르면서 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마를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마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실이 상당히 당기면서 되게 불편해지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심하게 내리게 되면 이 실이 풀리면서 눈꺼풀이 다시 내려앉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불편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눈꺼풀 리프팅 방법이 고안이 됐는데, 이마를 가로지르지 않고요, 눈썹 산 부분에만 가느다란 실을 차곡차곡 쌓아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눈꺼풀 산이 볼록하게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알게 모르게 도톰해지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부작용도 없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고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눈꺼풀 리프팅 시술은 시술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 눈썹 가쪽으로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 실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실을 차곡차곡 쌓아주게 돼요. 시술 시간은 마취 시간까지 포함해서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고요. 보통 부작용은 눈에 붓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붓기가 빠지고 나면 상당히 눈꺼풀이 올라가게 되면서 눈이 시원해졌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눈썹이 찌름으로써 생기는 충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막염도 마찬가지로 개선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시술 시의 통증은 별로 없는 편이고요. 시술이 끝나고 나서 마취가 끝났을 때 간혹 이 눈썹 실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표정 지을 때나 움직일 때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진통제로서 조절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통증으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또한 이 눈꺼풀 실 리프팅, 이 눈꺼풀이 너무 확 달라질까봐, 티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상당히 자연스럽게 시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꺼풀 처짐 해결 방법 두 번째, 바로 아이 슈링크인데요. 아이 슈링크, 우리가 슈링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에도 아이 슈링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눈꺼풀 아이 슈링크의 원리부터 알려드리면요,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면서 눈꺼풀 처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 슈링크를 이용해서 피부가 탄력을 갖게 하면서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면 눈꺼풀이 알게 모르게 살짝 시원해진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시술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 마취크림까지 하면은 길게는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 시술인데, 시술 시에 아이 슈링크 이렇게 눈꺼풀에 대고요, 토도토도토도 바늘로 콩콩콩콩 찌르는 듯한 자극이 있는데, 그냥 조금 따가워요 이런 정도로
보통은 하세요. 보통은 한쪽 눈꺼풀당 50샷, 100샷까지 시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번 정도 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이 슈링크를 고려하실 때 꼭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 슈링크 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핑크색 아이 슈링크 팁을 사용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핑크색 아이 슈링크 팁이 아닌 다른 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눈꺼풀에 시술 받으실 때는 핑크색 아이 슈링크 팁을 사용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아이 슈링크는 붓기나 붉음증 같은 부작용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시술하고 났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티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시술 후에 한 주간은 음주나 땀 흘리는 운동은 꼭 피해 주셔야 슈링크로 볼 수 있는 효과를 100%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눈꺼풀 처짐 해결 방법 세 번째, 바로 이마 울세라인데요. 이 울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인데 초음파 리프팅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쏴주면서 이마의 전체적인 피부가 늘어졌던 부분들을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마찬가지로 눈꺼풀과 눈썹이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돼요. 실제로 이마 울세라는 100샷 정도의 적은 샷수로도 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시술과 다르게 이 울세라는 좀 붉음증이 생길 수 있고 붓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후에 좀 티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 이마 울세라는 눈썹 처짐에도 개선을 효과를 주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면서 눈썹도 나 늘어져서 조금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이마 울세라도 같이 고려를 해보세요. 이마 울세라의 시술 시간은 15분 정도 되는데요. 보통 마취까지 하게 되면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술이에요. 시술 간격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고 효과의 유지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눈꺼풀 처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다 자연스럽게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을 가진 시술들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 눈꺼풀 처짐이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시술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표현이었는데 질환. 뭐였죠? 질환. 눈꺼풀 처짐이나